자, 이전에도 바람이 꽤 부네요. 날은 굉장히 뜨거운데 바람이 살짝 부는 게 이 차들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 라는 것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M340i 투어링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지금 바람이 정면에서 갑자기 조금 불어서 약간 좀 바람 소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오늘 이 차하고 조금 좀 어울리는 날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소리를 조금만 감안을 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BMW의 M340i 투어링 모델입니다. 사실 자동차 시장,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차종들이 몇 개 있어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해치백 시장이고요. 또 하나가 외건 시장이죠. 특히 이 해치백 시장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의 골프가 이제 디젤 게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치게 되면서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해치백 시장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죠. 하지만 희한하게도 외건 시장만큼은 아주 극소수의 몇몇 모델들이 굉장히 하드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3 시리즈의 투어링은 그런 하드캐리 모델 중에 독보적인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의 주인공인 이 BMW의 M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어링 시장, 외건 시장 중에서도 완전 고성능도 아니고 적당한 고성능에서 정말 매력적인 가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로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 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죠. 완전 고성능도 아니고 적당한 고성능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저희가 작년쯤에 시승을 하기도 했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완전 초고성능에 해당하는 RX6 아반트라는 모델이 국내에 출시가 되기도 했고요. BMW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당히 M 배지를 단 것이 아니라 완전 진성 M 모델인 M3 투어링 모델을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모델들을 제외를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외건이라고 한다면은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라인업을 제외를 한다면은 물론 이제 푸조의 508SW라는 모델도 있기는 하지만 320i 혹은 320d 투어링 모델이 독보적인 판매량을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사실 저는 자동차 마니아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투어링과 같은 이런 외건 형태의 차를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이런 차가 좀 더 많이 팔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시장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단 모델보다는 이런 투어링 모델들이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압도적이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몇 배나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이런 외건 형태의 차들이 좀 그런 박대 아닌 박대? 문전박대까지는 아니고 조금 멸시를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투어링 모델들은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투어링이라는 것들 혹은 이런 외건이라는 모델들, 이런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단과 비슷한 프로포션의 굉장히 넓은 공간의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40i 투어링 역시 딱 어느 정도 지점까지만 보게 되면은 BMW M340i라고 하는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재밌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는 패밀리, 준고성능의 패밀리 세단의 느낌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340i 투어링은 거기에다가 투어링이 붙었죠. 그만큼 굉장히 재밌는, 세단에 못지않은 그런 드라이빙이 가능한 동시에 공간의 활용성까지 극대화를 시킨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간에는 좀 많이 필요한데 나는 SUV는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이 찾게 되는 차가 이 투어링 모델 아닐까 싶습니다. 참 신기하죠. 볼보 같은 경우에는 SUV도 좋지만 그래도 볼보라는 차를 타려면은 크로스컨트리, 외건 형태의 차가 정말 매력적이야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브랜드 혹은 BMW에서도 투어링이 아니라면은 굳이 외건을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런 형태의 차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은 어정쩡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어정쩡한 디자인이 이 투어링과 같은 외건 형태의 차들의 진정한 가치를 나타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일단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운전석 1열에서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세단의 형태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요.
트렁크에다가 무언가 짐을 싣고 많은 짐을 싣고 무언가 차박을 한다거나 다양한 공간의 활용성이 필요한 순간에서는 역시 이러니까 외건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투어링을 사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요소인 거죠. 왜 맨 처음에 날씨하고 비교를 했냐? 여기가 저희가 주로 촬영을 하는 데가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늘이 전혀 없어요. 자동차 시장과 비교를 한다면은 세단 혹은 SUV가 막 내려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람이 꽤 불고 있거든요. 이 3 시리즈 투어링이 바로 이런 바람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를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잘 모르더라도 나는 어쨌든 무언가 좀 세단과 비슷한 드라이빙의 감각을 느끼면서도 공간에 대한 활용성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바람처럼 이렇게 뜨거운 세단과 SUV의 열풍 속에서도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같은 존재가 이 3 시리즈 투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투어링 혹은 외건이라고 하는 차종의 가장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쭉 뒤쪽까지 쭉 뻗어나가는 이 루프 라인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이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단의 형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평범하고 또 부담스럽지 않은 높이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 딱 이렇게 뒤를 보게 되면은 많이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장의차 혹은 관짝차 혹은 화물차, 짐차. 네, 사실 외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짐을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는 이 짐 마차에서 시작이 된 단어이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투어링이라는 차가 정말 매력적인 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이라면은 요 B필러 2열의 탑승자들이 있는 곳들을 기준으로 해서 쭉 떨어지는 라인을 적용을 했겠지만 투어링 그리고 외관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까지 최대한 쭉 뻗어나가는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해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고작 이만큼이에요. 고작 이만큼이지만 공간의 활용성이 배가 되는 그런 마법을 느낄 수 있는 게 또 이 투어링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차는 진성 M은 아니지만 M의 배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라든가 범퍼라든가 휠의 디자인이라든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공격적인 그런 이미지들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스펜션도 일반적인 투어링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스포츠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의 높이도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죠. 자주 그런 이야기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고성능 짐차의 매력은 끝이 없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340i 투어링 아닐까 싶습니다. 자, BMW를 떠나서 투어링이 됐든 외건이 됐든 크로스오버가 됐든 크로스컨트리가 됐든 아무튼 이런 외건 형태의 차를 본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소유하시지 않은 분들은 앞쪽 또는 측면을 보면서 역시 진차지만 외건 투어링 형태 굉장히 좋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막상 진짜 오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투어링의 진짜 끝판왕 같은 매력은 이 뒤쪽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뒤쪽 유리를 따로 열 수 있어서 트렁크를 전체를 열지 않고도 다양한 것들, 이 트렁크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들도 있고요. 트렁크를 열 때도 SUV 마냥, 해치백 마냥 완전히 전체가 다 열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트렁크의 입구도 굉장히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세단과 같은 차의 높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물을 넣었다 뺐다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트렁크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며 2열 시트까지 접게 되면은 굉장히 광활한 트렁크의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이 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4대 2대 4로 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해서 3열에다가 시트를 배치를 한다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없고요. 바닥 역시 굉장히 평평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공간 활용, 특히 세단과 같은 굉장히 불편함 없는 주행을 할 수가 있는 차인 동시에 공간의 활용성까지 극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외건 혹은 투어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투어링만을 고집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간혹 가다가 SUV와 투어링 이런 차들 어떤 것들이 공간의 활용성이 더 높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SUV가 차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이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는 하는데 물론 세단보다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압도적인 사이즈의 이 트렁크 공간을 갖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투어링과 같은 외건의 차들을 보게 된다면은 그런 느낌들이 조금은 더
넓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들이 드시게 될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의 바닥 자체가 일반적인 세단과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어링 모델들, 특히 이런 고성능 투어링 모델들은 재미 그리고 활용성까지 양측 절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BMW M340i 투어링의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데 지금 외기 온도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체감 온도가 38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날씨를 조금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일단 실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3 시리즈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가져갔고, 최근에 iX, i4, 440i 이런 최근 모델들에서 선보였던 굉장히 길다란 형태의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연달아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최신 차종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기 위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OS, 인포테인먼트 O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 좀 개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요소기는 합니다. 여러 종류의 BMW 차종들을 시승을 해봤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고 있는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편리한가? 사실 외국 반응도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외국에서도 그렇게까지 막 악평까지는 아니어도 호평은 좀 안 나오는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다, 아쉽다, 이런 느낌들이 같이 드는 그런 포인트가 인포테인먼트 BMW OS 포인트 아닐까 싶습니다. 그 나머지 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전형적인 BMW, 그 중에서도 그 3 시리즈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순정, 진짜 M은 아니기 때문에, M 스포츠 패키지긴 하지만 진성 M은 아니기 때문에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M 특유의 변속기 아시죠? 이렇게 꺾어서 후진 혹은 드라이브, N 아니면 S단, 파킹 버튼 따로 있고 그런 형태의 기어 변속기가 아니라 그냥 까딱까딱만 할 수 있는 형태의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게 진짜 카본은 아닐 것 같은데, 카본 스타일, 카본 패턴이 들어가 있는 실내 인테리어를 적용을 해주면서 이 모델이 그래도 M 배지를 달고는 있는 모델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 강조를 해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투어링을 비롯한 외관 스타일 모델들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세단을 운전을 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시트 포지션과 시야각들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올라탈 때는 그냥 세단에 올라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340i 투어링이기 때문에 아쉬운 포인트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냥 320i나 320D의 투어링이었으면은 아쉬운 점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바로 이 시트 부분인데, 일반적인 3 시리즈의 시트하고 같은 형태의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드 볼스터 부분, 특히 다리 부분을 잡아주는 포인트들이 조금 낮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고성능 차들, EV6 GT 이런 차들에서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긴 한데, 고성능을 강조한 모델 혹은 진짜 M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타게 되면은 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스포츠 버킷 타입의 시트가 장착이 되면서 이 사이드 부분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포인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성능으로 이 성능을 강조를 하면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할 때는 운전자를 딱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 형태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시트기는 하지만, 막상 타고 내린다,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냥 시내만 돌아다닌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타고 내릴 때, 특히 저처럼 이렇게 몸이 앞뒤 양옆 다 두꺼운 사람한테는 타고 내리기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시트거든요. 그래도 내가 타고 있는 차가 고성능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는 것도 바로 그 시트입니다. 그런데 이 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3 시리즈하고 같은 형태의 그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 타고 내릴 때는 그냥 일반적인 3 시리즈를 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차는 340i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다리에서부터 걸리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네 라고 하는 약간의 허전함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실생활 혹은 실사용에서 어떤 것이 더 편한가 하면은 지금의 이 시트가 조금 더 편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 투어링을 주로 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정을 한 그런 구성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M배지인데, 진짜 M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M배지인데 그냥 굉장히 평범한 컴포트한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아주 약간의 아쉬운 포인트, 허전한 포인트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 요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던합니다. 일반적인 BMW 혹은 일반적인 3 시리즈 혹은 3 시리즈 투어링의 느낌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이 차가 그냥 일반적인 투어링하고는 좀 다른 차 아니야?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그런 요소들을 조금 깰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투어링 또는 외관 형태 차가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 아마 이 2열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공간 자체가 밖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단을 기준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트렁크의 공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을 바꾼 그런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 덕분에 뒷좌석의 공간, 특히 머리 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 역시 이 투어링 혹은 외관 모델의 매력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뒤쪽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이 머리 공간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기존의 세단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가 조금 급격하게 내려오는, 특히 요즘에 나오고 있는 모델들을 보게 된다면은 더 쿠페라이크 스타일의 요 매끄러운 그런 라인들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 디자인은 정말 매력적이고 섹시하다, 이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는 약간 좀 마이너스를 어쩔 수 없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투어링 모델 혹은 다른 외관 형태의 모델들에서는 조금 더 나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내 공간 자체는 사실 기존의 3 시리즈의 세단과 크게 차이는 없어요. 뭐 무릎의 공간, 발 공간, 좌우 공간,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존의 3 시리즈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고, 또 편의 장비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하지만 머리 공간은 확연하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얻게 되는 효과 중에 하나가 바로 카시트입니다. 카시트를 뒷좌석에다가 장착을 했다 라고 했을 때 머리 공간에 조금 더 여유가 있다 보니까 카시트를 장착을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위로 올라간다 라고 할지라도 머리 쪽에 공간의 여유가 조금 더 남게 된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SUV를 선택을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루프가 뒤쪽까지 굉장히 넓고 평평하게 쭉 뻗어나가는 형태를 가져간 덕분에 요 썬루프 역시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썬루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같은 차급이라고는 하지만 뒷좌석에 앉았을 때의 개방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게 또 이 투어링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딱 자리에 앉았을 때 위쪽, 옆쪽, 앞쪽 머리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여유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외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컵홀더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수납 공간, 아니면 뒷좌석을 위한 2개의 USB C타입 포트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만 가지고 조금 더 돈을 투자해서 이런 투어링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가? 사실 저는 그런 포인트만 가지고도 이 투어링 모델 혹은 다른 외관 스타일의 모델들을 선택을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어링, 특히 이 BMW의 투어링이라고 하는 모델이 꾸준하게 인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투어링 형태가 되면서 뒷유리도 조금 더 각진 형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뒷좌석을 위한 선쉐이드까지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들도 같이 따라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메인은 아니지만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이 투어링 모델이 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이 BMW의 N340i 투어링을 직접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40i 준하는, M에 준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쾌하고 또 나름의 성능을 강조한 그런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직렬 6기통 3리터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고,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이 약 한 380마력대, 그리고 최대 토크도 약 51kg 포스미터라고 하는 상당히 강력한 그런 성능들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투어링 모델 있죠, 320i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한 2배 이상이거든요. 320i가 마력으로 했을 때 한 180마력 정도, 320D 모델이 약 한 190마력 정도, 195마력 정도, 그 정도의 수치를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거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최고 출력을 발휘를 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출력은 당연히 훨씬 더 강력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뒤쪽에서도 이 팝콘 사운드, 배기 소리죠, 펑펑펑펑 들려오는 그런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주행을 하면서는 야, 내가 M은 아닌데 M 같은 모델을 진짜 타고 있구나 라는 점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금 고성능 모델들에 대한 특별한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야, 진짜로 차를 재밌게 타고 싶으면 고성능 투어링을 사야 돼. 왜 그런지 알아? 뒤쪽에 있는 저 공간이 이 짐을 더 많이 싣기 위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뒤쪽을 눌러줘서 더 확실하게 이 차의 공기역학적인 흐름이라든가 무게의 흐름들을, 무게 배분들을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차야 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글쎄요, 일반적인 340i 모델 같은 경우에도 꽤나 재밌게 탈 수가 있는 그런 차예요. 그런데 이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조금 더 체감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20i, 330i나 340i하고는 분명 완전히 다른 차예요. 하지만 이 340i를 투어링으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인 340i 세단 모델 같은 경우하고 좀 많이 다른데?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투어링 모델 외관 형태라고는 하지만 앞쪽은 완전히 세단의 프로포션을 갖고 있거든요. 시트의 포지션, 시야, 차의 높이, 차의 폭, 차의 이 크기에 대한 감각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반적인 3 시리즈하고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체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두고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일반적인 340i 세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차가 퉁퉁 날뛰면서 야, M이 아닌데 M인 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다 라는 느낌들을 조금은 받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들이 이 투어링에서는 훨씬 더 줄어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니아 분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진짜 재밌게 이런 차를 타려면은 투어링을 골라야 된다 라고 하는 점들을 조금 더 체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차가 이 340i 투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많은 분들은 결국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 차를 샀다고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하시고, 혼자 운전할 때도 있으시겠지만 가족들을 태우고 이 차를 운행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트, 굉장히 일반적인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환경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서스펜션이 일반적인 투어링 모델보다 조금 더 단단하다라는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꽤나 편안한 그런 승차 감각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상당히 잘 걸러주는 편에 해당을 하고요. 서스펜션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하담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런 편안함들을 크게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위해서 이 차를 샀단다 라고 해도 충분히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이다 라는 겁니다. 운전을 주로 하시는 분이 딱 한 가지만 명심을 하시면 돼요. 가족들을 다 태우고 다닐 때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서 엔진의 회전 속도만 크게 높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오빠 이 차를 왜 운전을 왜 그렇게 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법한 그런 요소들만 운전자가 만들지 않는다면은 그냥 투어링 모델 진짜 우리 가족들이 다 타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조용하고 승차감 괜찮고 공간 활용성 굉장히 좋아서 샀어 라고 우길 수 있는, 사실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차가 이 340i 투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꽤 밟고 다녔어요. 그래도 M 배지가 달려 있으니까 드라이빙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밟고 싶었던 마음에 조금 밟고 다녔는데, 그래도 복합 연비가 8.5km, 트림 연비, 복합 연비는 아니고 트림 연비가 8.5km/L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나쁜 연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온 가족을 다 편안하게 태우고 다니기 위해서 이 차를 샀어 라고 했을 때 딱히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족들을 설득하기에도 굉장히 쉬운 차, 그런 차가 이 340i 투어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하긴 했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 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자동차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아요. 항상 가족들을 다 태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혼자 주행을 할 때는 결혼 전 내가 혼자서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던 시절, 그때의 이 재미를 추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그냥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뒤에서 팡팡 터져 나오는 이 배기 사운드는 드라이빙에 대한 감성을 자극을 해주고요, 칼같이 튀어나가는 이 가속 페달의 반응은 아드레날린을 뿜어줄 겁니다. 거기다가 굉장히 칼같이 움직여주는 이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물론 온 가족을 태우고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평소에 누르고 있던 것들을 저녁이나 주말에 혹은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마음껏 발휘를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탈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차가 이 340i 투어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BMW의 N340i 투어링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게 이 차를 시승하기에 딱 적당한 날씨였던 것 같아요. 약간 더운 감들이 있기는 하지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말 반가운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BMW가 굉장히 특이한 모델들을 많이 선보이기는 했어요. 대표적인 게 3시리즈 GT 혹은 6시리즈 GT, 5GT까지도 판매가 되긴 했었지만 6시리즈 GT, 이 사실은 6GT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단종을 앞두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 투어링 모델만큼은 꾸준하게 판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전히 인터넷 같은 곳들을 보게 되면 많은 누리꾼들이 이런 반응들을 남겨주십니다. 3시리즈 투어링도 좋은데 5시리즈 투어링도 갖고 와주면 안 될까요? 네, 저도 5시리즈 투어링 모델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판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격대를 보게 된다면은 겉에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3시리즈의 크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5시리즈의 크기예요. 하지만 가격을 거의 50% 정도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이 340i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기는 하지만 320i나 320D 투어링 모델을 보게 되더라도 일반적인 세단 모델보다는 조금 더 비싼 값을 지불하셔야 되고, 이 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320i 투어링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340i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600만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셔야 돼요. 320i나 320D 같은 경우에는 6천만원 초중반대에서 가격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지만 340i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M3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M이라고 하는 배지를 달고 있는 준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싼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에 걸맞는 드라이빙의 재미, 그리고 공간의 활용성까지 온갖 것들을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복합적으로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차를 구매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부담되는 가격대라는 것도 부정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니아의 입장에서 이렇게 약간의 고성능이긴 하지만, 준고성능이긴 하지만 조금 더 재밌게 탈 수 있는, 완전 M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을 설득하기도 좋은 이런 형태의 투어링 모델, 이런 형태의 외관 모델이 우리나라 시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지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다고 했을 때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를 했을 때는 320i나 320D의 투어링 모델을 보겠지만 금전적인 한계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저도 이 340i 투어링부터 고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차인 만큼 여러분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